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형사정책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형사정책 강의는 보호직 준비하시는 분, 7급, 9급 공채 준비하시는 분, 5급 사무관 승진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자, 본 강의는 당연히 보호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100% 형사정책 시험이 나오겠지만요. 7급, 9급과 5급 사무관 승진시험은 약 40%가 출제가 됩니다. 특히 7급, 9급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은 20문항 중에서 8문제가 이 형사정책에서 출제가 되는데 맨 앞에 목차를 펴보시게 되면 1장부터 4장까지가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이 3장하고 4장이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특히 그 소년법 조항들은 3, 4문제가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장, 2장에서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1장, 2장은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고요. 그래서 1장, 2장은 맨 마지막 시간에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 첫 시간은 쉬운 파트, 출제가 잘 되는 파트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범죄 대책론에서 제3절 형벌론을 펴보세요. 자, 우리 교재는 148페이지입니다. 자, 펴보셨죠? 자, 객관을 보겠습니다. 자, 형벌이 과연 뭐냐? 자, 형벌이라 하는 것은 과거 절도, 강도, 강간 저질렀잖아요. 그치? 그 양의 책임의 양의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게 형벌입니다. 그 점에서 보안 처분과 구별된다. 자, 형벌의 본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응보형주의가 있고 목적형주의가 있는데 출제 잘 안 돼요. 자, 응보형주의라 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 그 자체가 곧 형벌이다. 이게 응보형주의거든. 이것을 절대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자, 상대형 목적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엄마가 아이한테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때리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바로 뭐다? 여기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 보호하기 위한 이 목적 때문에 매질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형벌이 필요가 없다면 범죄가 있어도 형벌을 가하지 아니한 영역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상대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목적형주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여기 일반 예방주의, 두 번째가 특별 예방주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예방주의는 그 대상을 사회 일반인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특별 예방주의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바로 그놈, 이 범죄자를 대상을 두고 있죠. 차이가 이겁니다. 선생님이 잘못한 학생을 왜 때려요? 왜 때리는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너네들 똑바로 이 친구처럼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너네들 벌 받을 테니까.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사회 일반인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가 훔치는 게 낫는지 훔쳐서 너가 그 쾌락을 즐길 것인지 아니면 훔쳐서 적발되어서 교도소에 가서 그 짧은 몇 년 기간의 동안 너의 인생을 썩히는지를 계산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남는 것인지. 그래서 인간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게 바로 공리주의다 이런 말이죠. 자, 이 일반 예방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소극적, 하나가 적극적. 자,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겁을 준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일반 예방주의 비판점이 뭘까요? 첫 번째는 심리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여기서 인간은 합리적 선택 가능성을 갖는다 했잖아. 그래서 더하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낫는지 아니면 범죄를 저질러서 깜빵 가서 그 너 인생을 썩히는 것이 낫는지 더하기, 빼기를 해서 뭐가 이익이 남는지 안 남는지 즉 그렇게 더하기 빼기라는 심리, 인간의 심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 비판점 첫 번째 하나. 또 하나는 범죄자를 대상에 놓고 매질하잖아요. 너네도 똑바로 봐라 이겁니다. 이것은 한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썼다라고 하는 두 번째 단점이 있어요. 자, 반면에 자, 범죄 특별 예방 이론이라 하는 것은 대상을 범죄인에 두고 그 형벌을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매질하는 이유가 그 범죄인을 교화 개선시켜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도록 하는 그 재사회의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게 특별 예방 이론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비판점을 갖게 되죠? 국가형벌권이 엄청나게 자의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비판점들 받으시고 다 출제가 각각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세 번째는 통합설도 있는데 통합설은 뭐 됐고요. 자, 형벌의 종류, 형법에 나와 있는 9가지 형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사형, 징역, 금고, 상실,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서가 1번부터 9번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가장 1번이 가장 세고 9번이 가장 약해요. 자, 그 중에서 이 사형이라 하는 것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죠.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형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 이 징역, 금고, 그 다음 여기 구류, 요 세 가지는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형 이렇게 부르고요. 세 번째, 여 자격 상실과 정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명예를 뺏어가기 때문에 명예형 이렇게 부르고, 자, 그 다음 벌금하고 요 과료와 몰수는 돈을 뺏어가기 때문에 재산형 이렇게 불러요. 자, 됐죠? 자, 여기까지는 잘 외웁니다. 5번까지는 순서대로 잘 외운다. 사형, 징역, 금고, 상실, 정지까지는 순서대로 잘 외우게 되는데 6, 7, 8, 9를 좀 순서를 바꿔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자, 벌구, 과몰 이렇게 외우세요. 앞글자 따서 벌구, 과몰, 벌구, 과몰 순서대로 정리하시고, 자, 밑에 기출문제 한번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있는데 그 일반 예방 효과는 위하라는 것, 그 다음에 규범의식 강화라고 하는 이 소극적 효과와 적극적 효과가 나눈다. 맞죠? 자, 두 번째, 현행 교정 실무는 특별 예방을 추구할 뿐이고 일반 예방 효과는 무관하다? 아닙니다. 특별 예방 효과, 일반 효과 전부 다 추구합니다. 틀렸고. 자, 세 번째, 통합설은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의 통합을 주장하게 되는데 책임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락. 자, 종류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가 있는데 신체형은 없습니다. 탈락. 자, 몰수는 자, 여기 몰수가 있잖아요. 형법에 9번째 형벌이 있잖아요. 그렇죠? 몰수는 실정법상의 형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정법상 대물적 보완 처벌하면 틀려요. X다 이거. 자, 첫 번째 이제 사형제도로 가겠습니다. 사형제도는 방금 보셨듯이 생명형이라 부르고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것은 형법의 교수형, 군형법의 총사형 두 가지가 있죠. 형법에 형무소 내에서 이 형무소라는 단어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92년도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62년도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것이 형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교수하여 집행한다. 자, 군형법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자, 우리나라 사형제도입니다. 자, 절대적 법정형이라는 것이 있고 상대적 법정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절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하고 자유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사형 또는 뭐 10년 이상의 징역 뭐 이렇게, 그렇죠? 선택적인 것을 상대적 법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사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적죄 딱 하나 있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자, 상대적 법정형인데 이 박스 안에 있는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중에서 이게 사형제도가 있는 현행법상의 제도이긴 한데 이걸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요 치사가 있잖아요. 요 치사, 이 다다를 치자를 쓰는 것인데 이 치자, 이 결과적 가중범위라 하는 것이거든. 이 결과적 가중범위 제도에서 사형제도가 있다는 것을 한번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상 강도 치사죠.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 이 두 가지는 현행법상 결과적 가중범이지만 사형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 방화는 있는데 일수는 없어요. 불은 있는데
물은 없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됐고, 자, 특별법에도 있다. 뭐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에 있다. 자, 됐죠? 그 다음 우리나라는 97년도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삼 정부까지는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에 들어오면서부터 현재까지 이 사형은 한 건도 집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 사형 폐지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기출문제 정리합니다. 자, 현행법상 사형은 교수형만 되는 것이 아니죠. 총사령 그렇죠? 교수형만 되는 건 아니죠. 군형법상의 총사령도 있다 했습니다. 자,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만을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여적죄뿐이다. 이적죄가 아닌데 여적죄인데, 그치? 보직 7급에 나왔네요. 자, 95년 개정형법은 결과적 가중범에 규정되어 있던 사형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모두가 아닙니다. 두 가지 있다 그랬지? 방화치사하고 그 다음 해상강도치사, 이 두 가지가 있다. 현행법은 사형을 제한한다는 취지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응?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는다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다 했잖아. 그 위에. 여기 요 내란뇌한죄. 요 내란뇌한죄라든지 기타 특별법에서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형을 규정해 놓은 곳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가볼까? 쭉 한번 가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내란죄, 내란죄나 외환유치죄, 뭐 모병이적죄, 파괴죄, 이적죄, 뭐 간첩죄, 성폭력범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 뭐 약취인죄 이런 것들 다, 그렇죠? 사람이 안 죽잖아, 그렇지? 폭발물 사용죄라든지 이런 것들 사람이 안 죽어도 사형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이 사형이 집행되어 국제사면위원회가 규정한 실질 사형 존속국이다, 탈락이다. 사형 폐지국이죠. 매년 집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적죄 절대적 뭐라 그랬어요? 절대적 법정형으로 여적죄가 되어 있잖아. 사형만 규정되어 있잖아. 근데 법관이 장량 감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사형 폐지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정책을 논술 시험으로 보는 시험이 하나 있어요. 그 경찰 간부 시험에서, 또는 옛날 사실 아니고 형사정책이 논술 시험으로 보는 것이 이제 경찰 간부 시험이 있는데, 이 사형 존폐론에 관해서 논하라 하면 그 약술형으로 대비하는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형 존폐론. 자, 폐지론 보죠. 왜 폐지돼야 하는가? 자, 사형은 야만적 잔혹함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 그쵸? 어려운 거 없지? 오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다음,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다지 억제적 효과를 갖지 못한다. 그 다음, 형벌의 개선적 교육적 기능을 전혀 달성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손해배상 문제, 구제에서도 전혀 달성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폐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국가가 사람을 살해한 범인을 비난하면서 그치? 국가 자신이 이를 행하는 것은 응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국가가 살인자임을 인정하는 꼴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반면에 전치론 볼게요. 사형은 정의에 대해서 한 응보적 요구에서 정당하다.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진다. 그나마 범죄 역지적 효과가 있다.
죽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이고 죽여야지만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킬 수가 있겠고 죽여야지만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그치? 이러한 합헌론이 있다. 존치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판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판례는 전부 다 합헌이다. 이런 입장이죠. 자, 판례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헌재 판례인데 사형제도를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 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일단 입법부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형제도를 형법에 규정해 놨잖아. 그렇지? 그래서 헌법에 규정해 놨기 때문에 합헌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판단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것도 헌재 판례 나왔는데 쭉 읽어보시고 생명권 역시 헌법 37조 제2항에 예정한 일반적 법률 유보 대상이 된다. 그렇지? 일반적 법률 유보 대상.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37조 2항이 뭐예요?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다. 그렇지? 법률로서 생명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뭘 위해서? 이걸 위해서. 비록 생명의 이념이 절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니 따라서 생명권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 유보 대상이 된다. 법률로서 뭐다? 근거를 두고 있다면 싹둑 잘라버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대법원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 유지와 공공복을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질서 유지와 공공복을 갖고 나오고 있네요. 형법의 사항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즉 합헌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일반 예방의 주장은 사형제도 폐지론자의 입장이다. 탈락입니다. 존치론자 입장입니다. 사형은 응보나 예방 등 어떤 형벌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탈락이다. 이게. 그쵸? 응보라든지 일반 예방에 부합한다. 이런 말입니다.